카메라의 새로운 런칭 쇼에 그래서 이렇게 이 카메라 사용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한 것은 완전한 버전이 아니라 사실은 베타 버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 2달간 사용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약 15,000 정도 컷을 촬영을 해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결과, 실제 촬영 결과를 원칙에서 되고 있습니다. 보통 저희가 카메라를 평가한다면 2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하나는 카메라에 뭐니 해도 사진이 얼마만큼 잘 나오냐 하는 성능이겠죠. 이 성능은 화질, 즉 해상도라든가 또는 컬러, 그리고 얼마만큼 필름 시대와는 다른 화이트 밸런스의 중요성, 그리고 높은 고감도에서 사진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이런 것일 것입니다. 그리고 카메라의 기본적인 성능은 뭐니 해도 노출의 신뢰성입니다. 누구나가 아니할 얘기로 요즘은 원숭이가 셔터를 눌러도 사진이 나오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과연 셔터만 눌렀을 때 노출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높느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MF를 사용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누가 계산하는데 주판을 활용하는 거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고 주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MF도 좋지만 지금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맞추어서 사진 찍는데 만족을 주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능일 것입니다. 그 이외에 과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은 필름 카메라의 시대에 비해서 그만큼 편리해졌죠.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것이 또한 디지털 사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디지털 사진기를, 즉 카메라를 얼마만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통은 카메라를 평가하게 됩니다. 그러나 제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죠.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촬영의 네? 실제 촬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어디 받칠 데가 없으니까. 우선 성능입니다. 성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퀄리티죠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NX10에는 DSLR과 같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사진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사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지금 우리 화면에다 전체로 띄워놓고 보면 사실은 사진이 짜부러져 보이죠. 그것을 제가 그래서 100%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웬만한 성능의 DSLR 카메라를 촬영을 해도 100% 확대해서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봤을 것입니다. 이만큼 선명한 카메라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. 제가 한번 모험을 해봤습니다. 150%입니다. 200%입니다. 그렇다면 카메라는 무엇로 얘기하느냐? 가장 중요한 화질이죠. 그런데 화질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잘못 오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찍는 분들이 간혹 흔들린다든가 그래서 카메라가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죠. 흔들리지 않은 정확한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카메라의 화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조금 전에는 햇빛 아래서 좋은 빛인 상태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것은 제가 길을 가는 여인한테 부탁을 해서 포즈를 부탁을 했습니다. 이것은 스타디오에서 라이팅을 잘해서 최적인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다 스냅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. 그럼 그늘진 곳에서는 얼마만큼의 해상도를 보이느냐? 제가 이 데이터를 캡처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입니다. 실내에서 촬영한 것도 100%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상당히 쓸만하지 않습니까?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푸바에서 한 열흘간 머물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때는 삼성에서 또 어떤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가면 그 카메라가 신제품이고 더군다나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못 믿어서 다른 카메라를 더 가져갔어요. 이번에는
제가 가져갔던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저 아까 뒤에 앉았던 분이 선생님이 2번인데 1번은 누가 씁니까? 그래서 제가 쓴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혹시 거기까지 갔는데 고장날까봐. 그런데 베타번이지만 버전이었지만 무난하게 2개를 다 사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이 아바나에서 트리니다드라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. 자갈길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동하는 도중에 소나기가 왔습니다. 렌트카를 빌려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차 안에서 슬로우 속도로 가면서 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. 이것은 조금 전에는 30mm 단초점 렌즈의 퀄리티를 보았지만 이제 15mm 렌즈로 18mm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색이라든가 어떤 색수차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100%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작은 부분도 색수차가 전혀 없이 색번짐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카메라라는 건 있을 수 없죠. 그러나 이렇게 이 화질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는 것은 삼성 기술진의 놀라운 개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부분이 감도죠. 촬영 감도. 보통 저희가 쓰는 모니터에서 보는 정도는 사실 100이나 200이나 뭐 800이나 1600이나 사실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. 이것을 확대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죠.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바나 시내를 새벽에 내려다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. 이때 감도를 800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이 상태보다 확대를 100% 한 상태입니다.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아주 성능이 좋게 개선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감도를 높여서 찍는 것 과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많지 않은 곳을 감도 100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 장시간 노출일 때 과연 열 노이즈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100%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런 데 보시면 상당히 노이즈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화질 면에서는 DSLR과 지금 GX20에 사용했던 이미지 센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. GX20보다도 화질이 좋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제가 이 카메라로 한두 장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듯이 15,000건 이상의 사진을 찍었는데 다양한 경우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거의가 노출 보정 제로일시다.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사진을 찍을 때 목적에 따라서 AV로 즉 조리개 우선으로 해서 조리개를 깊게 얕게 혹은 셔터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이런 촬영 기법을 동원하죠. 누구나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러나 저는 이번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즉 이 카메라가 누구나가 쉽게 눌러도 그냥 셔터만 눌러도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거의가 프로그램으로 그냥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장시간 노출일 때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동 노출을 사용을 한 것이죠.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들이 몇 개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노출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카메라에 멀티 패턴과 중앙 중점 또는 부분 측방 노출을 측방 방식을 그때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 멀티 패턴은 이 삼성 기술진이 컴팩트 시대부터 명성을 날리던 부분인데요. 셔터만 누르면 적당한 밝기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신뢰성 높은 247분할 멀티 패턴입니다.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자 거리죠. 그런데 혹자는 이렇습니다. 아니 일본의 피사 또는 오사 이런 하이브리드 카메라와 이 카메라를 비교하시는 분을 간혹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.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. 왜냐? 이미지 센서가 작은 센서를 사용해서 그것으로 이미지도 저장하고 AF 조절도 하고 이런 걸 다루는 것은 전기적인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기가 쉽습니다. 반면에 이 포워드 방식보다 이미지 센서가 큰 AFC 시스템이 이 이미지 센서를 쓸 때는 그만큼
그것을 제어하는 기술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비교해 볼 때 사실은 하이브리드와 즉 하이브리드 퍼서드와 이 NX10은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일본 카메라들을 많이 만져봤습니다. 정말 직접 험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진가의 양심을 걸고 너 어느 걸 선택할래 하면 저는 당연히 NX10이고 허접함을 일본 카메라를 한번 만져보십시오. 기회가 있으면. 인터넷에만 보시지 말고 카메라점 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. 그러면 조작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마디로 그냥 AF 성능도 이 작다와 크다를 떠나서 이미지 센서를 작은 걸 사용한 것보다도 이미지 센서를 큰 이 NX10이 AF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